네, 이번 주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번 주의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분과 함께 한 주 정리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비전 이야기 나눠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주식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주식이 어려운 이유요. 먹고 사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식 어, 이상입니다. 너무 철학적이어서 나- 놀랐어요. 예, 요즘 짜라투스라가 말했다 뭐 이런 거 읽고 있으면서 거짓말하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요. 시장이 어려워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주식 시장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이런 걸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됐고요. 빨리 업적으로 넘어가죠. 예.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바닥났습니다. 한얘기가 예. 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살짝 깐 이유는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더 갈까에 대한 고민이 늘 따라붙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혼자 하시면 되죠. 저한테 얘기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십니까? 금요일이잖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어디가 여러분은 그쪽의 중심에 있다고 보세요? 다름 아닌 조선주일 것 같아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주가와 실적 간의 그 참 미묘한 관계를 우리는 잘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수익 너무 좋아요. 주가도 높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조선. 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조선 대한민국 맞긴 한데 예. 조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여기서 또 주말까지 해야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저는 뭐 또 다른 시선과 관련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큰 틀에서 안 벗어납니다. 지금 나왔던 얘기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 그건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과 실적이 나오는 것들과 이제 지금 당장을 비교한다. 밸류 부담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원래 이제 많이들 이번 한 20년 만에 찾아오는 어떤 빅사이클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20년 전에도 있어봤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있어봤니? 있어봤습니다. 네, 물론 그때 그 현대중공업 가지고 고객분께서 그때도 한 10몇 배 수익이 나면서 그랬던 걸 보긴 했었죠. 예. 보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대자뷰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조선 이제 특히 수주 산업 이 사이클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중요한 건 수주 받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 나서 이제 실적 반영돼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실적 잘 나올 때는 매도하는 때입니다. 주식 파는 때예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와 이거 지금 새로운 사이클이 들어온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가 매도 때가 맞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뭐야 저 사람 주가 저렇게 하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주와 반영되는 실적 그 레깅 타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주가 새로 들어올 게 없고 거기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반영될 거 가지고만 먹고 살고 더 이상 수주는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실적은 되는데 수주가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주가의 고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수주가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반전이 있습니다. 항상 대한민국 한국말에는 반전이 있죠. 근데 어제 HD한국 조선해양 컨콜에서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거기서 나왔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수주도 끊어질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했기 때문에 제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컨테이너선 관련된 쪽들은 우리한테 인콰이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6배 정도 더 많이 문의를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독 지금 남은 거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그거 재고 있어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느낌이죠. 그런 예. 쪽에서 문의가 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또 다시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말고 약간 꺾일 것 같은 수주가 다시 턴하기 시작해서 또가 된다. 그러면 새로운 사이클의 진입이죠. 사이클이 연장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반응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수주로 움직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제 컨테이너선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LNG 관련된 쪽들도 또 얘기를 했었죠. 지금 하게 되면 28년대부터 수주 받는 걸로 거기서부터 이제 독이 비는 걸로 보는데 그것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도 그러니까 사이클이 연장된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네. 실적이 좋아도 수주가 꺾이면 그때는 고점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수주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더 커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사이클 장기화까지 열어둘 수 있는 그 기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함께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구간이네요. 재밌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조선주 하면 지금 가는 종목이 너무 잘 가고 하나오션 9만 원을 또 넘어가면서 네. 오늘 또 시청자님께서 9만 오션이냐고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럼 지금 뭘 봐야 하고 어디를 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시세 후보군이고요. 조선의 심장, 엔진과 HJ중공업 네.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실까요? 그렇습니다. 뭐 예. 엔진은 뭐 지금 와서 뭐 여기 주가 시고가와 있는데 거기서 뭘 열심히 털어봐야 예,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실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엔진은 그래도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아까 수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 이번에 1분기 발표됐던 실적과 함께 수주가 다겠느냐? 아닙니다. STX 중공업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옛날 사명 바뀌고 그죠? 새로운 거 들어오게 되면 HD현대 중공업 엔진 사업부가 가동률이 140%로 하락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해서 이제 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 실적 성장 속도는 하반기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 수주 가동률을 보게 되면 지금 원래 인수할 때 당시가 40%였고요. 지금 올라와서 60%대입니다. 이걸 90%대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컨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실적 좋아지니까 사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올라서도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엔진의 교체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는 네. 거죠. 예, 뭐냐면 이번에 IMO 해상기구 쪽에서 또 이제 친환경 원료 써라. 안 그러면 니네 벌금 문다. 티어 제로 말고 1, 2 과거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교체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까지 그러면 배 다 새로 만들기는 좀 그렇고 엔진만이라도 바꾸자 그러면은 엔진 업체들이 할 일이 많겠네요.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엔진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조금 좀 조정받았을 때 그렇게 나오게 되면 아마 단기 조정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선주가 크게 안 무너진다 그러면 또 올라갈 준비를 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음봉 나오는 날이 땡큐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네요. 예. 근데 잘 없어가지고요, 요즘. 그렇죠. 그것도 요만큼 음봉 나오는데 이거 사야 돼? 맞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다른 피어 그룹들과의 비교도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좀 더 보겠습니다. HJ중공업도 같은 의미시겠네요? 네, 요거는 마지막 남은 보루. 최후의 보루. 예.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한진중공업이었었죠. 그리고 또 한진중공업 건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 안 좋고 그래서 건설 사업 있는 조선사업 옛날에 망한 거 외사라고 하는데 실적 발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턴어라운드가 확 되는 구조가 보여질 거고요. 이 회사마저도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마저도 돌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만큼 조선업이 좋다는 거에 반증이겠죠. 그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 회사는 다른 조선사들의 대부분이 다 환해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환 변동에 대해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싫기 때문에 이 회사는 환해지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워낙 약세가 쫙 갔던 1분기 실적까지 반영된다. 예, 그것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 회사의 큰 쪽이 그 독인 쪽이 이제 부산 영도 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가까운 근처에, 미군 해군 사령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되게 왕래가 작게 되면은 MRO, 예, 이런 쪽도 계약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도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보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MRO 쪽들은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지 않는 게 돈이 많이 크게는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비수기 때, 그러니까 약간 좀, 업황이 많이 꺾이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 MRO 가지고는 버틸 수 있다는 쪽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또 방어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덜 오른 HJ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보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코멘트는 덜 오른 조선주 쪽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업황 튼튼한 쪽 챙겨보시죠. 자,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은요. 빨갛게 외국인의 귀환과 함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대로 외국인 현선물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파락으로 밀었었던 구간을 지금 다시 영차 매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덧 올라왔죠. 지금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도 724억 원 사자 포지션 확인됩니다.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5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책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한미 간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경계감을 좀 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좀 더 관세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도 3거래일 연속해서 올라가고요. 간밤에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가 넘게 올라가는 등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더 긍정적인 마감이 될 텐데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 1% 가까이 올라가면서 2,546선 부근에서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0.5% 정도 오른 729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장중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해서는 오름폭이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수급까지 많이 개선된 만큼 다음 주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가져가도 될까요?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동반으로 매수한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3월 28일 이후로 4월 10일 하루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내리 팔았었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기관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무려 5천억 원 넘게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들은 7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는데요. 선물 쪽에서도 6천억 원 넘게 사들인 만큼 오늘은 외국인들의 힘도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 기관은 소폭이지만 물량 덜어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와 수급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강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우리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죠. 오늘 SK하이닉스, HBM 관련주들,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까지 함께 힘을 받아갔습니다. 시세 체크해보시면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SK하이닉스는 3%가 넘게 올라갔고요. 오늘 한미반도체는 소폭 쉬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리노공업이 액면 분할 이슈 속에서 오늘 오름폭을 계속 키워가면서 11%대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요. HPSP 제외하고 그래도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 ID 부품단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도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갔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어제 이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모두 다 올라갔고요. 그보다 상승폭이 좀 더 컸던 건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LNF가 되겠습니다. 엔캠은 오늘 3%가량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포스코퓨처엠도 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 확인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가까이 내려갔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할로자임의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투심이 많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5% 정도 조정으로 마감됐고 이 안에서도 유일하게 빨간불 띄고 있는 건 삼천당 제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암연구학회라는 큰 이벤트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말 사이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쪽으로 보시면 조선주가 상당히 강하죠. 어제 조선사들 대거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여전히 조선업과 관련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LNG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대단합니다. HD 현대그룹이 특히나 조선사 안에서도 실적 발표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HD 현대중공업도 7% 넘게 올라갔고 한국조선해양도 6%대 강세, 한화오션도 11%가 넘게 올라가는 등 조선사뿐만 아니라 기자재, 엔진 이쪽까지 다 같이 힘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엔터주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좀 실망스러웠지만 2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엔터 기획사 4사뿐만 아니라 디어유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함께 움직임 크게 나왔습니다. 전력 설비 쪽도 오늘 좀 강했는데 LS 일렉트릭이 좀 더 강한 탄력 7%가 넘게 올라간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오늘 원전 관련해서도 다음 달 7일에 체코 신규 원전과 관련한 계약 이슈 전해지면서 두산 엘러빌리티가 3%가 넘게 올라갔고 우주항공 방산 쪽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늘 현대 로템도 3%가 넘게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섹터 움직임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1위 삼성전자가 기록했는데요. 55,700원으로 문 닫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한화솔루션, 최근에 태양광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정책 모멘텀도 받아가지만 특히나 1분기 흑자 전환을 한 만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감됐고요. 삼성중공업도 1% 가까이 오름세에 나타냈고 나머지 종목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이 안에서 순위권에서 체크해볼 수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대한제당과 대한제당 우선주까지 함께 체크해볼 수 있겠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투톱뿐만 아니라 오늘은 조선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한화솔루션도 이름 올리고 있고요. 카카오 4% 가까이 하락했지만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조선이나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섹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종목보다는 최근에 정치 테마와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정책주들 많이 보입니다. 한국선제 17%대 급등, 에코플라스틱, 우리로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메디콕스는 오늘 10%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도 마찬가지로 1위는 한국선제가 기록하고 있고요. 2위권에는 알테오젠 그리고 포바이포가 최근에 급등락도 심했었는데 오늘 6%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익홀딩스가 5%가 넘게 올라간 점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미중 간의 밀당은 어떻게 될까요? 주말 사이에도 뉴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크하면서 매크로 이슈 잘 봐야겠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증시가 이제도 다시 가려나 싶은 국면을 맞이한 요즘 뭐 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께서 픽해 주신 공략 섹터 챙겨왔습니다. 함께 열어볼게요. 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스킨케어 잘 안 하신다고 그때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얼굴이 이러면 속상하겠죠. 아유, 이미 충분히 멋있으십니다. 네, 딴 곳 보고 얘기하세요? 네.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 화장품 쪽을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화장품 쪽 보게 되면 이제 대표 주자 힐리콘트를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실적 시즌 때마다 악몽이 있어요, 저희가.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잘 가죠?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잘 가지 않을까요? 예. 지난번에 한 두어 번 실적 예. 시즌 때는 사고를 쳤는데 이번에 안 그럴 것 같다. 라는 쪽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고 어떻게 지금 실리콘투를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의외로 그러니까 저희가 화장품 섹터가 한 2년 넘게 끌고 오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데이터는 잘 나오고 중간중간에 수출도 여전히 네. 쭉 나오는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가 줄었다가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상황들을 보는데 그걸 빼고 화장품이 잘 나가느냐 역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만 기대감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국면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관세에 관련된 쪽들은 그 사재기도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게다가 브랜드력 사재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 브랜드 나 이거 계속 쓰는 건데 너무 좋은데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더 브랜드력이 확인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관세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 10% 더 올라간 거 10% 정도 올라간 거 가지고 아우 비싸서 못 사. 그럴 게 있을까요? 그럼 더 싼 걸 살까요? 예, 더 싼 건 없습니다. 예, 가성비는 K뷰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들어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제가 또 좀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시내 쪽에 외국인들 좋아하시는 관광객분들이 오는 쪽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가 코로나19 때 한 절반 수준까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이제 우르르 내려가지고 또 이제 깃발 들고 이게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또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 보고 막 뭐라고 그래요. 와 외계인이다. 아유 저한테 그런 거.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이만큼 교류가 많아지는 성수기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도 좋아지고요. 네. 자, 그러면 종목 한번 바로 가봅시다. 정말 화장품주는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챙겨와 주신 탑픽 종목은요. 열어볼게요. 나단, CJ, 올리브영. 끝.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요? 올리브영 오. 때문이죠. 예, 예. 과거 올리브영을 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IPO를 하려고 했다가 예. 그러면 이제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네, 또 중복 상장 이런 얘기. 한 집은 50% 넘게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상장하느냐 이런 얘기 나왔을 텐데 합병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CJ가 당연히 그 효과를 그대로 누려가겠죠. 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합병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제 가치를 쳐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분위기 바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올리브영 잘 나가는 거 다 알고 있죠. 예. 근데 올리브영 글로벌 몰 이게 잘 나가고 있는데 해외 쪽에 오프라인 쪽까지 약간 진출 기미가 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영역이 커질 수 있겠다. 그런 쪽도 보시면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주가가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투자이들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지하는 패턴 보게 되면 잘 지지했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다. 라는 쪽에서 봤을 때 약간 지정 고점 한 15만 원대 작년에 나왔던 고점대죠.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까지 11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딱 여러분 선 그어놓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봤고요. 추가 전략 카페24인데요. 오늘 흐름 나오더라고요. 간단하게 계속 끌고 갈까요? 네, 카페24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죠? 네. 그러면 그냥 지금이라도 사세요. 네. 지금도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대한다라는 쪽의 종목들은 그리고 또 관세 영향이 있나요? 없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실적 잘 나오고 그대로 반영되겠다. 역시 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고 의견,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죠. 확실히 실적에 있어서 계속 체크하는 습관 최근 시장에서는 중요해 보입니다. 실적 시즌이니까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고요. 주말도 푹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